미국 유명한 컨설팅 업체에서 엘빈 토플러, 피터 드러커, 그리고 빌 게이츠를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지도자 3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빌 게이츠는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운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세상의 모든 성공이 반드시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풀린 사람들은 남다른 운이 존재하는 것인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운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들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겁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운칠 기삼, 모든 일이 성패는 노력이 3, 운이 7 정도 된다는 말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나한테 좋은 운이 올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 중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무는 큰 나무 옆에서 성장을 못하지만 사람은 큰 사람 옆에서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 대부분은 그 성과를 이루는 데에는 반드시 조력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은 유성룡의 추천으로 수군절도사에 오르게 되었고, 고려 말 공민왕의 책사로서 당대 최고의 권력을 휘둘렸던 신도는 김원명의 천거에 의해서 운이 트였고,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조세핀을 만나게 됨으로써 사령관에 오르게 되는 운이 트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하십니다. 사람만 그런 건 아니죠. 커피나무 열매는 에티오피아의 목동 칼데를 만나서 세계 최고의 기호식품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퇴직 후 나는 잘 풀릴 수 있을까? 1300년 된 말년운이 좋아지는 비결 한 가지,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마의선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나라 후기 사람이니까 대략 1300년 전 인물이죠. 그는 사계절 삼배옷을 즐겨 입었다 해서 마의선사라 불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의선사는 천문, 지리, 주역, 기문둔갑, 명리 등에 통달하였는데 그는 50살이 넘어서야 아들 둘을 낳았죠. 늦게 얻은 자식이니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어느 날 아들들을 보니 10살이 훌쩍 넘은 소년이 되어 있어 사주팔자로 아들들이 장례를 한번 감정을 해보게 되죠. 자식에 관한 것이니 자신이 모든 지식을 동원해 감정을 했을 겁니다. 그 결과 큰아들은 재상의 운이 있었고 작은아들은 그와 반대로 거지의 운을 가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죠. 첫째야, 너는 다음에 나라의 재상이 될 사주팔자로 좋은 운을 가지고 있으니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둘째 아들한테는 너는 거지팔자의 운을 타고났으니 그냥 마음 편히 잘 놀고 지내거라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마디를 더하죠. 이제까지 내가 감정한 사람들의 운세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니 너희도 타고난 운대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신이 거지팔자의 운을 타고났다는 말을 들은 둘째 아들은 충격을 받고 내가 거지팔자로 태어났다면 집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고 아버지에게 인사를 고하고는 노잣돈 몇 푼을 받아 집을 떠나게 됩니다. 집 떠난 지 수일이 지나 가졌던 돈은 다 떨어지고 아버지의 말처럼 거지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정말 내 운명은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얻어먹을 곳을 찾다가 큰 부잣집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걸로 한 끼를 얻어먹었지만 다음 끼니가 걱정이 되었죠. 그때 일하러 나갔던 머슴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잠자리, 먹거리 걱정을 하지 않는 그들이 부러워졌고 저들과 같은 부잣집 머슴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주인에게 간청을 해 머슴이 되게 되죠. 수년 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인지 주인은 그를 곡간직으로 발탁을 하였고 그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에 감동한 주인은 무남 동료인 자신의 딸과 혼인을 시키려 하였죠. 그래서 그는 부모님께 혼인 허락을 받고자 고향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둘째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을 몰라서 해태우던 마의선사는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한 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둘째 아들의 얼굴이 재상감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죠. 거지팔자로 타고났던 아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후일에 재상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재상이 될 운을 가졌다 했던 큰아들은 방탕한 생활을 즐기다 결국 거지 신세가 되었죠. 거지의 인상으로 변해버린 큰아들의 얼굴을 보고 마의선사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후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기게 되죠. 사주부려 신상하고 신상부려 심상이다. 사주보다는 관상이, 관상보다는 심상, 즉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형의 상은 무형의 마음에 의해 지배되어 변화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얼굴이 붉어지고 기쁜 일이 생기면 얼굴이 환해지며 화를 낼 때는 얼굴이 찌푸려지죠. 이 모두가 무형의 마음이 유형의 상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만상불여 심상이라고 하여 1만 가지 상이 아무리 좋다 하여도 심상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결국 운명을 바꾸는 힘은 오직 자신의 마음에 달렸다 할 것입니다. 마음이 선량하면 빈천한 상이라도 부귀할 수 있고 마음이 불량하면 부귀한 상이라도 빈천해질 수 있다는 것은 오래된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쉬울 것 같지만 심상은 눈에 보이지 않아 웬만해선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초년은 대체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중년부터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기간이죠. 이 기간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말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할 것입니다. 퇴직 정년 후에도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는 변화된 마음으로 도전적 생활을 하신다면 반드시 노년의 운이 활짝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희망 아우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